소리 들어오죠? 예. 그러면 이제 남아있는 게 뭐냐면, 이제 청구기간, 제기기간하고, 대상이 되는 작용, 요거 두 가지가 남아있는데, 행정심판의 청구기간 들어가겠습니다. 행정심판의, 청구기간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분리해서, 먼저, 1항을 보면요, 27조.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표현을 좀 바꾸었어, 그죠? 약간, 있음을 알게 된 날. 그래서, 처분이 있음을 옛날에 안 날이라고 했는데 알게 된 날이라고 좀 약간 더 바꿨어, 그죠? 그래서 알게 된 날부터 언제냐? 90일이란 거죠. 일단 우리가 이제 이거 소송하고는 똑같구나 이걸 알고 있습니다. 소송하고는 똑같구나. 근데 이제 2항에 보면 청구인이 천재지변, 전쟁, 사변, 맨날 유교 사변 이런 말 썼죠. 뭐 사실은 전쟁과 유사한 형태죠. 이제 내란 같은 것들이죠. 그 밖에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결론적으로 뭐냐면 천재지변, 전쟁, 사변은 불가항력에 대한 하나의 예시예요. 1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심판 청구를 할 수 없었을 때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는 14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국외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30일로 한다. 이 되게 중요하죠. 왜냐하면 이런 경우가 행정절차법에도 있는데 행정절차법에서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날짜를 명시하지 않았죠. 근데 그거를 마치 행정심판법처럼 날짜를 명시해서 틀린 지문으로 만든 경우도 있죠. 그래서 그런 것도 있는데, 실제로 그래서 나오는데, 그럼 있으면 알게 된 날부터인데, 이게 이제 불가항력인 경우죠. 이런 불가항력에 의해서 잘못됐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이 불가항력에 대한 대표적인 사례가 천재지변, 그리고 전쟁, 사변 같은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에서 어떻게 될 거냐 하는 것들이죠. 불가항력적일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들이 이제 알게 된 날부터라는데, 여기 이제 90일 이런 말을 쓰죠. 그래서 천재지변 또는 전쟁 사변, 이랬을 때는 어떻게 될 거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런데 요것 때는 뭐냐면은 이제 국내죠. 이런 국내의 경우에는 14일, 2주다, 그죠? 2주. 그 다음에 이제 국외의 경우는 30일로 돼 있죠. 이렇게 돼 있다. 이제 절차부하고 비교하는 게 중요한데, 절차부에서는 적정한 기간을 정하도록 되어 있고, 조리에 맡겨져가 있는데, 이거는 이렇게 돼 있다, 그죠? 사망에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한다. 즉, 청구권을 제한하죠. 그래서 제척기간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처분이, 그 다음에 이런 처분이 있었던 날이죠. 있었던 날부터는요, 며칠이냐면은, 180일이에요. 그죠? 180일. 중요하다. 그죠? 왜냐하면, 소송하고 비교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소송의 경우에는 1년이었는데, 180일이다. 그래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비교가 되는 것이 뭐냐면, 소송의 경우는 1년이다. 이걸 늘 의식을 해야 돼요. 문제 나면, 또 우리가 그 문장 안에서 내가 어떤 포인트에다가 눈을 반짝해야 될 거냐 하는 부분이 좀 중요한데, 이런 내용들이죠. 근데 1항과 2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을 한다. 즉,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이거는요, 이 사람이 뭐 정당한 어떤 사유를 들고 와가지고 이런 사정이 있으니까 좀 봐주세요 했을 때 행정심판위원회가 봐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 요거는요, 요까지 1항 관련돼서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죠. 그래서 알게 된 날, 그리고 안 날이라고 표현했는데, 알게 된 날, 요거는 뭐냐면, 불변기간이라는 거죠. 이거는 불변기간이고, 요거는 불변기간이 아니에요. 그래서, 불변기간이냐, 아니냐, 하는데, 그건 뭐냐면, 몰랐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이다. 그럼 만약에 이것들 중에서 만약에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는 아직 90일이 안 됐는데, 있었던 날부터는 만약에 180일이 지났다 어떻게 될 거냐? 이것도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둘 중에 어느 하나만 만족하면 되는 거지, 둘 다 만족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사실은 있었던 날, 이거는 왜냐하면 몰랐어도 이거죠. 몰랐더라도, 그러니까 알았으면은 90일이고, 뭐 연락이 안 됐든지 몰랐을 때는 뭐냐, 180일 지나서는 그걸로 끝난다 이거죠. 이런 얘기죠. 그래서 불변기간인데, 주의해야 될 거는 불변기간. 그래서 나오는데, 근데 행정청이 이제 불변기간 한다. 그 다음에 4, 5항에서 심판 청구 기간을 긴 기간으로, 즉 90일보다 긴 기간으로 잘못 알렸다. 90일인데 100일로 잘못 알렸다. 일단은 오고지 할 때는요, 비록 불변기간이지만은 이 경우는요, 긴 기간으로 잘못 알린 경우, 사실은 이제 판사할 때는요, 이렇게 길게 쓰는 거 싫어하죠, 사실은. 근데 이게 이제 원문장이니까, 이런 잘못 알린 경우에는요, 이게 이제 보통 이걸 보고 이제 오고지라고 표현하죠. 이런 오고지의 경우인데, 잘못 알린 경우는요, 그때는요, 알린 대로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알린 대로. 만약에 100일이라 뜻은, 알린 대로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거는 불변기간은 아무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불변기간은 행정심판위원회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생각할 때는 봐줄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이거는 행정심판위원회가 바꿀 수는 없지만은, 으로 오고지의 경우는 됐다. 그래서 한 번 더 이제 오고지의 경우는 있습니다. 근데 오고지의 경우는 이제 아까 전에 오고지한 내용도 있는데요. 고지의 종류 두 종류가 있어요. 오고지가 있고 잘못 고지하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가 뭐냐? 불고지가 있어요. 고지를 안 해줬을 때 어떡하냐? 그럼 사실은 불고지의 경우는 고지를 안 해줬을 때는 몰랐겠죠? 그러면 사실은 180일 적용하면 돼요. 굳이 얘기하자면. 그래서 불고지의 경우는 다르다. 오고지. 그 다음에 6항에서 행정심판청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망이 규정된 기간, 즉 알리지 않은 경우가 불고지인데, 사망이 규정된 즉 180일로 이제 180일 내에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7항이죠. 1항부터 6항까지 규정은 무효등 확인 심판 청구와 부작위에 대한 의무 이행 심판 청구에는 적용이 된다. 굉장히 중요하죠. 이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왔고, 이 자체가 한 개의 문제로도 나오지만은 지문으로 나오는데 정확하게 봐놔야 됩니다. 그죠? 핵심은 여기 있습니다. 행정심판의 청구 기간의 제한인데요. 행정심판에서의 이런 청구 기간이죠. 이런 청구 기간의 제한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게 청구기간에 제한이 적용되는 법인데요.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첫째로 뭐냐, 보다시피 취소는 적용됩니다. 취소는 당연히 적용되고요. 무효는 처음부터 효력이 없었기 때문에 없다는 걸 확인만 하기 때문에 변화가 없으면 그래서 이거는 적용이 안 되죠. 핵심은 이제 이행인데요. 이행심판에도 청구기간이 적용되느냐 하면은 적용된다 안 된다 이렇게 말하면은 틀릴 수가 있죠. 왜냐하면 나누어서 얘기해야 되죠. 이행심판의 경우는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가 뭐냐면 거부처분, 처분이 있습니다. 거부처분은 부작이 아니죠. 이러한 거부처분은 처분이 있기 때문에 거부처분이 있은 날부터 이렇게 하면 되고요. 그러나 단순 부작위는요, 아무것도 없는 이러한 부작위 경우는 없는 거죠. 이거는 아까 전에 소송을 달라가지고 소송을 이거는 그래도 그 전에 행정심판에 재결이라도 있지만 이건 재결도 없으니까 이건 안 된다. 이 부분이 되게 시험에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핵심적인 내용으로 자주 출제되는 내용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심판 청구기간이 다 끝난 셈이 되죠. 더 이상 이야기를 할 내용들이 별로 없고요. 나머지 부분은 주로 이제 뭐라 할까? 일종의 행정부 내부의 그 사무처리에 대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23조에 보면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자는 심판 청구를 작성하여
피청구인, 즉 처분청이나 위원회에 제출한다. 즉 선택적이죠. 24조에 피청구인에 대한 심판 청구성의 접수술이 만약에 심판 청구서를 접수하거나 송부받으면 자기가 직접 격려할 때는 직접 접수받으면 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직접 안 했을 때는 위원회에서 송부해 주겠죠. 그러면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보내야 된다. 뭐 뻔한 얘기고요. 그 다음에 사망에서는 심판 청구서를 보낼 때에는 심판 청구서에 위원회가 표시되지 않거나 잘못 표시된 경우에도 정당한 권한 있는 기관에 보내주는 거지, 되돌려 보내거나 또는 반려하거나 각하해서는 안 된다 라고 뜨죠. 또 피청구에 대한 직권 취소 가능하다 이런 정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위원회에 대한 심판 청구성의 접수 처리 이런 것들은 뭐 단순 사무적인 거기 때문에 잘 출제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2번에 심판 청구의 변경과 취하인데 이거는 뭐 소송에서의 소의 변경과 또는 소의 취하고 같은 내용인데, 이랑 청구인은 청구 기초의 변경이 없는 한 청구의 기초는 동일한 사실관계입니다. 즉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청구의 취지나 이유를 변경할 수 있다. 즉 전혀 다른 사건으로 바꿀 수는 없고 같은 사건 안에서 내용을 바꿀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행정심판이 청구된 후에 피청구인이 새로운 처분을 하거나 또는 심판 청구의 대상인 처분을 변경한 경우에는 새로운 처분이나 변경된 처분에 맞춰서 취지나 이유를 변경할 수 있다. 즉 처분의 변경으로 인한 수의 변경이죠. 이런 것들을 근데 청구의 변경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 제도를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제일 마지막 8항에서 보면 청구의 변경 결정이 있으면 처음 행정심판이 청구되었을 때부터 변경된 청구의 취지나 이유로 행정심판이 청구된 것으로 본다. 이런 정도인데 소송하고 거의 같고요. 또 특별하게 따로 얘기할 게 없으니까 얘기 안 하는 편이고, 42조에 심판 청구에 취하 나오는데 언제까지냐? 의결이 있을 때까지 서면으로. 왜냐하면 이거는 논란의 여지가 있죠. 왜냐하면 본인이 권리를 포기했는데 나중에 와서 내가 뭐 번복하겠다 이런 소리 나올 것이니까 아예 서면으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러고 있으니 행정심판 청구의 효과인데 이 내용은 이제 구조가 똑같죠. 소재개의 효과하고 똑같고요. 심판 청구하기 때는 주관적으로는, 즉 당사자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위원회는 심리 판단할 의무가 있고, 뭐 그렇죠. 그냥 제일 중요한 것은 객관적으로 처분의 대상이 되는 심판의 대상이 되는 그 처분의 효력이 어떻게 되느냐에 대해서는 30조에 집행정지가 나와 있습니다. 물론 원칙적으로는 집행부정지고 예외적으로 집행정지가 되는데 이게 있고요. 31조에는 새로 설치된 전문부터 말씀드렸지만은 강조했지만은 임시처분,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항고에 가처분 제도가 인정된 제도가 있는데 매우 중요하죠. 스님들 입장에서는 아주 중요한 조항입니다. 그래서 출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뭐 이거는 판례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조문을 아주 잘 이해해두면은 그 안에서 답을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 보는데 임시처분하고 이제 집행정지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가장 핵심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죠? 행정심판을 이제 청구했을 때 행정심판 청구의 효과가 어떻게 되느냐 이거죠. 물론 뭐 심판위원회는 심리 판단해야 된다 이거는 뭐 뻔한 이야기라서 잘 묻지 않고요.
청구의 효과로서 이제 그 처분, 행정심판의 대상이 된 처분의 효력이 어떻게 되느냐, 즉 재결이 나기 전까지 어떻게 되느냐 하는 이런 얘기죠. 알다시피 이제 집행정지하고 임시처분이 핵심되는 내용이 되는데요. 이러한 처분의 뭐 뻔한 얘기죠. 원칙적으로는 그게 이제 행정심판 제기했다고 이러한 집행이나 효력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 말을 우리가 집행부정지라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공정력하고 비슷한 효력이죠. 그래서 실제로 공정에 대한 간접적 근거로 쓰이는데, 공정하고 똑같지는 않아요. 공정력은 된 거기 때문에 취소할 수 있는 거에만 인정되지만은 집행부정지는 취소와 무효 다 인정되는 이런 제도입니다. 근데 예외가 있죠. 그래서 예외가 뭐냐면, 예외적으로 이란 처분의 효력인데, 첫째로 뭐냐면 첫째로 이제 집행정지제도가 있고요. 이런 아주 중요하죠. 이런 집행정지제도가 있고, 또 하나가 이제 예외적인 형태로서 임시처분, 즉 부작이나 거부 처분에 대한 임시처분이 가능하다. 요것도 있는데, 요 두 가지가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집행정지도 중요한데, 집행정지의 경우는 이제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은 소송하고 비교하는 게 중요하고, 임시처분은 뭐 더 중요하죠. 이거는 새로 신설된 제도이기 때문에 같은 집행정지하고 비교가 되어집니다. 뭐 내용을 보면 뭐 너무나 뻔해서 조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이제 판례에 대한 부담이 이제 없죠. 자, 1항 심판 청구는 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처분의 효력은 아시죠? 만약에 의무가 발생했는데, 그런 의무로 인해서 강제징수 같은 절차가 진행되면 그걸 보고 집행 또 진행되는 과정을 동적으로 표현하면 속행인데,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바로 집행부정지죠. 그래서 그런 표현이 있고요. 2항에 위원회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2항에서 왜 중요하냐면, 집행부정지의 요건, 집행정지의 요건이 있는데, 집행정지의 요건에 보면 이게 조문에 변화가 옵니다. 처분 또는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 때문에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중대한 손해가 생기는 것을 예방할 필요성이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 이런 중대한 손해를, 이게 제일 핵심이죠. 중대한 손해가 생기는 것을, 죄송합니다. 중대한 손해가 생기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중대한 손해가 생기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가 아니고 예방할 필요성, 죄송합니다. 저도 이제 익숙하지 않아요. 옛날 표현인데, 예방할, 이러한 필요성이죠. 이러한 필요성이 국어학자들을 많이 동원해가지고,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 나오죠. 이러한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 나옵니다. 나오는데, 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중대한 손해죠. 중대한 손해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자, 비교합니다. 소송하고 비교하면, 소송에서는, 예를 들면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로 되어 있습니다. 소송에서는 아직도 여전히,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되어 있습니다. 어려운데, 이거는 중대한 손해로 바꿔놨다. 회복이 어려운 손해하고 중대한 손해는 그 인정 범위가 국어적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범위를 넓히기 위해서, 즉 집행정지 제도를 좀 실무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가지고 만들어진 제도다, 이거죠. 이게 제일 핵심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게 이제 사실은 원래는 행정심판법이 먼저 개정되어 버렸는데, 원래는 2003년도에 이제 행정소송법을 개정하기 위한 안으로 많은 연구가 있었고 공청회를 거쳐가지고 어느 정도 가닥을 잡은 게 뭐냐면, 이 표현이 좀 문제가 있다. 꼭 회복이 어려운 손해만 돼야 되느냐? 그게 아니라 중대한 손해의 경우도 되도록 하자. 이렇게 바꿨는데, 잘 알다시피 행정소송법은 이행소송 인정 여부 때문에 결국은 이제 사법부하고 행정부가 대립하게 돼가지고 합의를 못 보게 됩니다. 근데 뭐, 사법부도 뭐 그 목숨 걸고 하겠다 이것도 아니고, 뭐, 그렇잖아요. 행정부는 싫다는 거고, 목숨 걸고 싫다는 거고. 그러니까 뭐, 그냥 슬쩍 넘어간 거예요. 또 선생님들 입장도 뭐냐면, 권력 불입성 약간 좀 그런 점도 있겠다. 그래서 뭐 선생님들 대체로 이행소송 인정해야 된다고 인정하지만은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 목소리가 그렇게 크지도 않고 약간 예매하니까 이런 게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인정할 때는 이제 그 다음에 뭐냐면, 직권도 되고요. 또는 이런 신청. 이런 직권 또는 신청으로 이랬는데, 옛날에는 지금 말을 바꿔가지고,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서 의로를 더 집어넣었어요. 그 다음에 처분의 효력,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처분의 효력 정지는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함으로써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때는 허용되지 않는다. 똑같죠? 그래서 이거는 똑같은 내용이 되고. 그 다음에 사망도 똑같죠? 이런 있어야 될 요건, 적극적인 요건이고, 없어야 될 요건이 뭐냐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는 허용되지 않는다. 그 말은요, 공공복리죠. 공공복리. 이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없어야 된다. 없어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이건 소극적인 효과이다. 이거는 있어야 될 효과이기 때문에 소극적인 효과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사항에 위원회는 집행정지를 결정한 후에 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그 정지세가 없어진 때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 신청해서 집행정지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여기까지도 시험에 나오고요. 5항에서 집행정지의 신청은 심판 청구와 동시에 또는 심판 청구에 대한 위원회나 소위원회의 의견이 있기 전까지 또는 집행정지 결정의 취소 신청은 심판 청구에 따른 위원회나 소위원회의 의견이 있기 전까지, 즉 의견이 있을 때까지 신청의 취지와 원인을 적은 서면을 위원회에 제출해야 된다. 다만 심판 청구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는 경우로서 심판 청구와 동시에 집행정지 신청할 때에는 심판 청구서의 사본과 접수 증명서를 함께 제출된다. 그래서 잘 아다시피 집행정지하고 심판 청구를 동시에 할 수 있냐? 보통 상식적으로 동시에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6항입니다. 사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심리 결정을 기다릴 경우에 중대한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위원장은 직권으로 위원회의 심리 결정에 가름하는, 즉 위원회 심리 결정 안 하고 제가 대신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지체 없이 위원회에 그 사실을 보고하고 추인을 받아야 하며, 추인을 받지 못하면 위원장은 집행정지 또는 집행정지 또는 집행정지에 취소하는 결정을 또 취소해야 된다 나오죠.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요거는 그 다음 중요한 건데, 서버로 중요한데, 이 집행정지권자, 집행정지를 할 수 있는 집행정지권자가 누구냐, 즉 권한을 누가 가졌냐 할 때 원칙적으로 누가 가냐면은 위원회가 가져요. 위원회가 가지는데, 근데 예외가 있어요. 예외적으로 뭐냐, 아까 전에 나와 있다시피 뭐냐면 기다릴 경우에 중대한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을 때, 만약 이러한 기다렸다가 이러한 기다릴 경우 이러한 중대한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을 때, 이때는 뭐냐면 예외입니다. 예외는 뭐냐면 이때는 위원회가 아니고 위원장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권한할 때 위원회하고 위원장은 글자가 비슷하지만은 이거는 꼭 구분을 해 주셔야 되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이건 이제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 끝났고요. 요거 이제 다르고 또 하나 이제 뭐냐면 이제 임시처분 들어갑니다. 아주 중요하죠. 임시처분은 이번에 새로 신설된 제도죠. 임시처분 들어갑니다. 자, 들어가기 전에 먼저 비교 전에 자, 우리가 집행정지하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러한 집행정지에 대한 얘기는요, 자, 집행정지인데, 이러한 집행정지는 그 대상되는 행위가 어떤 거냐? 대상되는 행위는요, 이런 잘 알다시피 적극적인 어떤 처분요, 만약에 허가를 취소하거나 또는 영업 허가를 해줬다 등등의 적극적인 처분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는요, 부작위라든지 또는요, 이러한 거부 처분은요, 엄밀한 의미에서 집행정지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가 요즘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많이 나오고 있다. 근데 이제 잘 알다시피 임시처분 제도는요,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물론 이것도 처분에 대해서 가능해요. 이러한 처분이나, 적극적인 처분도 가능하지만은, 그냥 이제 이러한 거부 처분이나, 또는요, 이러한 순수한 부작 있죠. 이러한 순수한 부작위에 대해서도
이거는요, 이란요, 가능하다. 이게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면은 거부침이나 부작용에 대해서 가장 뭐랄까 효과적인 구제 방법이 뭐냐 이거란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건 법제처에다가 이제 잘 알다시피 신문 기자들에서는 기사를 자기들이 다 쓰냐 그렇지 않죠. 써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제처가 자기들이 업무를 이제 성과를 강조하기 위해 가지고 예를 든 게 뭐냐면 실제로 이제 이 법 나왔을 때 예를 든 사례가 바로 뭐냐면 이제 예를 들면 공무원 시험 응시죠. 이런 공무원 시험에 응시했는데 이게 이제 거부당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응시해가지고 소송을 제기해서 이제 소송을 하거나 심판을 청구해서 하려고 하는데 잘 알다시피 원서 받고 나서 얼마 안 돼가 바로 시험 치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바로 끝나버리면 나는 소용도 없거든요. 시험 못 보게 되는 건 분명하다. 이랬을 때 굉장히 효과적이다. 그래서 이 거부시나 부작에 대해서 임시처분은 일명 가처분을 하죠. 이러한 가처분인데 이러한 가처분 제도가 뭐냐면 소송에는 없다는 거죠. 소송에서는 가처분 제도가 없다. 소송은 이행소송이었기 때문에 이게 인정이 안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임시처분인데 임시처분의 요건이 중요하겠죠. 요건이 자체가 어떻게 다르냐. 잘 알겠지만 임시처분 자체는 뭐냐면 이러한 집행정지죠. 이러한 집행정지 제도도 있고 또 임시처분도 있는데 보다시피 이제 처분에 대해서는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도 있고 이제 임시처분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임시처분하고 집행정지를 선택적으로 자기가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느냐? 아니고요. 이러한 집행정지에 대해서 보충적 지위입니다. 무슨 소리냐면은 집행정지를 통해서 구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만 임시처분한다. 그 말은 뭐냐면 임시처분의 요건이 더 까다롭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까다로운 내용인데 그러면 임시처분 요건 한번 보죠. 요건을 할 때는 분명히 집행정지하고 비슷하지만은 다른 부분이 있겠죠. 첫째로 위원회는 처분 또는 부작위가 위법 부당하다고 상당히 의심되는 경우로서 나옵니다. 첫째는 상당히 의심된다 이런 말을 하죠. 그래서 이러한 위원회는 처분이나 이러한 부작위가 이러한 위법 또는 이러한 부당하다고 나오는데 하다고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상당히 의심이 되는 경우로서 나옵니다. 상당히 의심되는 것들. 상당히 의심되는 제도로서. 갑자기 이제 자녀 방에 들어갔는데 갑자기 컴퓨터가 갑자기 꺼진다든지 이런 했을 때는 상당히 의심이 되는 거죠. 이런 것들. 이건 상당히 의심인데, 이건 사실은, 요건 이제 의심이 된다. 분명히 확신은 아니야. 이제 확신은 아니지만 상당히 의심이 많이 간다, 이거죠. 그래서 사실은 뭐냐면, 요거는요, 고도의 개연성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개연성, 고도의 개연성이 필요하다. 고도의 개연성을 얘기합니다. 또는 처분 또는 부작위 때문에 나옵니다.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짜자면은 처분도 되고요. 또는 그냥 부작위도 됩니다. 물론 부작위가 된다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부작위에 대한 것도 된다. 거부처분 되지만은 처분인데 처분도 된다는 것도 중요합니다. 집행 정지가 있지만은 처분에 있어서 나와 있다. 당사자가 받을 우려가 있는 중대한 불이익이나 또는 당사자에게 생길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나오죠. 그래서 두 가지입니다. 중대한 불이익과 급박한 위험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온 내용이 뭐냐면 목적이 뭐냐면 이러한 중대한 이러한 불이익이죠. 이러한 불이익하고 그 다음에 급박한 위험입니다. 급박한. 그래서 요건이 대단히 강화되어 있는 거죠. 중대한 불이익이나 또는요, 이러한 이제 뭐냐면 중대한 불이익이나 당사자에게 생길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임시지위를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입니다. 임시지위가 바로 가처분. 그래서 막기 위하여 임시지위죠. 임시의 법적 지위입니다. 이게 가라고 표현하죠. 가처분, 임시처분인데 이런 임시지위. 그래서 임시지위를 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나오죠. 임시지위를 정할 이러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나오죠. 이러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 신청해서 임시처분을 할 수 있다? 당연하죠. 뒤에 거는 이제 별거 아니죠. 왜냐하면 이러한 임시처분은 당연히
공익적인 측면도 있을 것이고, 공익적인 측면이 있으면 이제 행정심판회가 위원회가 직권을 하는 거고, 이런 신청, 보통은 이제 자기한테 유리하니까 신청해야죠.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해서 나오죠. 근데 임시처분을 결정할 수가 있다 나오죠. 그 다음에 2항에 보면은 임시처분에 관한에는 30조, 즉 집행정지에 관한 3항부터 7항까지가 다 준용되는데, 뭐 공공복리에 이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을 것 다 적용되는데, 문제는 이제 중대한 손해가 생길 우려 대신에 중대한 불이익이나 급박한 위험이 생길 우려. 그래서 중대한 불이익이나 급박한 위험이 생길 우려. 즉 아까 전에 얘기한 중대한 이익 대신에 중대한 불이익이나 급박한 위험이 생길 우려로 막 바꾸었다. 이 표현이 되게 차이가 나는 거죠.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임시처분은 집행정지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는 허용되지 않는다. 이 말은 뭐냐면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임시처분은 집행정지에 대해서 어떤 죄냐? 보충적인 죄다. 집행정지로도 충분히 목적을 달성했을 때는요, 그때는 임시처분은 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죠. 한계가 됩니다. 이런 내용들인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그래서 설명을 많이 해놨어요. 자, 여기 끝났고 행정심판의 심리 들어가는데 심리는 잘 알다시피 재결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뭐 재결하고 연결시켜서 같이 이야기해도 될 것 같으니까 잠깐 쉬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재결하고 연결시켜서 말씀드리겠습니다.